네, 안녕하세요. IT 지식 방송 토크 IT 지식 마케팅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메일로 침투하는 APT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SK인포섹의 김용철 관제솔루션 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SK인포섹 하면 이제 관제 서비스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제 솔루션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관제 솔루션 작년부터 네.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관제 서비스도 국내 1위지만 네. 컨설팅 업계도 1위고 하여튼 국내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는 네네.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APT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APT 공격 중에서 어떤 쪽을 주로 다루실 예정이십니까? 전반적으로 A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키를 맞추고자 하는 데는 이메일과 관련된 네네. 쪽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자, 팀장님 바라보는 여기 블라블라 있지만 기타 읽고 있지만 네. 이거 우리 찾아보면 아는 거고 네, 팀장님 관점에서 APT는 이런 거다.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APT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기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성이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보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뽑아보면, 스페시픽 엔티티라고 해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고, 네. 다음에 퍼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건데. 네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롱텀, 오랜 시간 동안 관련되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탐지가 안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undetected라는 키워드. 다음에 이제 APT라고 하면 센시티브 정보를 추출한다 이런 컨셉인데 우리 내부에서도 보면은 개인정보라는 게 있고 민감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개인정보보다는 민감정보가 좀 더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APT 공격은 들어와서 어떤 정보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에서 진짜 가치 있는 거 센시티브한 데이터들을 끄집어내 간다. 네.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소셜 엔지니어링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근래 이제 APT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2005년에 이런 공격이 벌써 나왔었고 2006년에 이제 APT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공격의 유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큰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게 딥로그 어널리시스, 로그를 심도 깊게 분석을 한다라는 특징. 다음에 또 하나가 APT를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리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2006년부터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APT는 계속해서 존재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트렌드별로 시대적인 트렌드별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와 같은 공격들은 앞으로 좀 더 강화가 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침투 경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메일 쪽을 우리가 다룰 거지만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라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쪽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방향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메일 쪽이든 인터넷 쪽이든 공격은 꾸준히 다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격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터넷 쪽이나 매체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름대로 보안 장비들, 보안 대책들이 적용돼 왔는데 반면에 이메일 쪽은 스팸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이메일이든 인터넷이든 동일하게 생기겠지만 실제로 사고와 연계되는 부분들은 이메일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거는 약간 프라이빗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가 아까 매체라든지 인터넷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요새 사실 뉴스 보면 김정일 때문에 북한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북한이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적으로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내년 뭐 좀 있으면 이제 대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 상황들이 뭐 발생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북한이 그 다른 나라들도 많은 이제 이 해킹 활동들을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계속 뭐 더 광범위하게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기 보면 100% 방어는 불가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다면 방어가 100% 불가능하다면 그 사후에 이걸 잘 우리가 탐지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0% 방어 불가능하다라는 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2012년부터 얘기들이 쭉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컨셉이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전에는 보면 먼저 사전 방어 이런 것들이 네네. 주요한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후 방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새로운 공격, 뉴어택 또는 언노운 어택 뭐 이런 용어들이 APT 관련해서는 항상 따라오는데 네. 실제로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는 빈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다가 이 많은 공격들 중에 한두 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많은 수의 어떤 공격들은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모르고 있는 공격을 내가 리소스를 들여가지고 막는다. 사실 이거보다는 네. 예,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침투된 공격들, 내부로 침투된 공격들을 최대한 빨리 탐지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그만큼 이제 피해가 최소화되는 전략. 네. 이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환이 이런 전환들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네. 이 마인드가 있어야만 방금 말씀드린 신속한 탐지, 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전략들이 네.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SK인포스에게 그 뭐 많은 업체들이 이 APT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여러 가지만 SK인포스에게 특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일 쪽이니까 메일 침투 관련돼 가지고 SK인포스에게 인포색만의 좀 유니크한 뭐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포색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대응 전략은 APT라는 거는 사실은 한 부분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공격 들어오는 거를 다 막았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적으로 동일한 공격이 안 들어오느냐. 매체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았다. 네. 뭐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네. 뭐 이메일 쪽이든 네트워크 쪽이든 그다음에 이제 매체 쪽이든 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대응을 통합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포색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유입 경로별로 대응책을 일차적으로 갖추고 네.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분석한다라는 거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인프라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네. 심도 깊은 분석 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AI 기술까지도 적용이 되는 네. 그 심도 깊은 분석까지 병행해서 전체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에서 인포색에서는 APT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포색에서는 이제 그 여기 특히 이제 밑에 여기 보면 통합관제 플랫폼이란 거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걸 해가지고 네.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핵심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어떤 이런 물론 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이제 이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여기 보면 유입 경로가 이게 작년도 전자신문 추천인데 이메일이 엄청 많네요. 예, 87%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각각 그 지금 웹브라우징 기타 이메일로 이래 돼 있는데 수치들이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브라우징이 인터넷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인터넷 쪽으로는 IPS, 뭐 와프, 방화병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공격이 100개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성공하는 비율이 네. 한 12%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아,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87%로 높은 이유가 이메일 쪽에 유독 많은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메일 쪽을 대응해주는 보안 솔루션이 사실은 현재 스팸 이메일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네. 보안 체계가 없다 보니까 시도하는 빈도 대비 성공하는 비율이 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 기타의 1.2%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부터 보면 PC 보안이라든지 매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보안 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빈도 대비 방어하는 방어력이 꽤 높다 보니까 실제로 공격되는 성공률은 1.2%에 불과한 그래서 나름대로 숫자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메일 쪽 지금 보안 체계가 거의 스팸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이메일에 대해서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자, 어연선님께서요. 여기 영순이 에듀케이션은 무엇을 뜻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어연선님께서. 네. APT는 앞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말씀드렸는데 APT는 사람, 소셜 엔지니어링 뭐 이런 네. 기술과 이런 용어들과 다 키워드들이 연계가 되는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공격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공격은 사실 시스템으로 막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제약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큰 방어책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많이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예, 구축한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뭐 방어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영순위는 교육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교육인데 예. 이 교육을 이제 바쁜 이제 그 IT 운영자가 일일이 이것까지 보안 운영자가 다 시키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좀 자동화시킨다든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따가 좀 말씀해 뒤에서 주시고요.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현재 이런 것도 APT 관련된 이메일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네. 실제 현업에서는요. 네. 그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EAPT 인사이트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뭐 제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방화벽, 뭐 와프 이런 쪽으로만 이제 치중이 됐는데 실제로 이메일이라는 이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면서도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이 분야에 대한 보호 대책은 네. 스팸이 실제로 구축한 보안 그 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콘서트 2015년도에 나온 자료를 봐도 응답 기업의 한 60% 정도가 메일 보안 솔루션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고 40%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기능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7%의 어떤 공격 빈도가 보여지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스팸 이외에 이메일과 관련된 보안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은 요즘 이제 반면에 또 해킹은 대단히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짜도 뭐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고 네. 간단한 속임수, 뭐 이메일 속에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뭐 연예인 이미지 같은 거 올려두면 누구나 클릭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또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16세 소년도 뭐 지금 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해커들 간에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툴 판매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도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누구나 작정만 하면 이 툴을 사서 공격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는 이런 툴에 대해서 예. 그 해커들한테 산 사람한테 AS 서비스까지 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기술 그렇습니다. 지원까지. 예, 예. 뭐 콜센터까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래서 그 실제로 그 IT 운영 담당자, 보안 담당자 고민들이 많을 것, 이런 고민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 찾아뵙고 제품 설계하기 이전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시스템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냐? 기존 시스템으로 뭐 방어할 수는 없냐? 네. APT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는데 시스템만 도입해서 되냐? 네네. 새로운 공격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 거냐?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 SK 인포텍하고 그 질환지교랑 예. 같이 두 개 회사가 양사가 이 APT 인사이트 네, 라는 걸 만드신 거죠? 예, 이게 언제 그렇습니다. 만드신 겁니까? 작년부터 기획이 되어서 네. 올해까지 이제 그 개발 작업이 됐고 올해 4월 달에 네. 출시가 됐습니다. 아, 예. 네. 4월 달에.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작년 뭐 7월 달부터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쭉 사용을 했는데 뭐 네. 제품이라는 거를 만들자마자 바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기간 중에 이제 충분한 검증, 레퍼런스 반응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 네. 완성된 제품이 올해 4월 달에 네네.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왜 질환지교하고 같이 두 개 양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서로 하고 있는지 이 APT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메일이라는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메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업무 연속성 유지라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APT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태의 어떤 이제 보안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안도 보안이지만 업무 연속성상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질환지교 시큐리티 네. 제품과 이제 코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질환지교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내 1000대 기업들 중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이 되고 있고 네네. 국내 기업들 뭐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1위 보안 솔루션 업체인 거고 네네. 메일과 관련된 그래서 일단은 APT 대응하기 이전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질환지교와 코업을 하게 되었고 네. 질환지교 입장을 약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분석, 악성 코드와 관련된 분석, APT 대응과 관련된 이 분석 능력은 또 우리 회사가 1위인 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 기업들끼리 합친다고 하면 보다 경쟁력을 갖는 또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배경하에 두 회사가 코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지교가 이미 이제 여기 우리나라 1000대 기업 기준에서 60%, 네. 600개 기업, 1000대 기업이 600개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미 이거에 이메일 엔티 스팸 쪽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메일 쪽에. 스팸 스나이퍼. 네, 스팸 스나이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질환지교에서 그런 다양한 메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미 빼올 수가 있는 거죠. 추출한 것을 SK인포스에 넘기면 SK인포스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APT 이렇게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메일 내용 중에서 이제 악성 코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첨부 파일, 네. 첨부 파일 안에 있는 URL, 네. 그다음에 메일 본문에 있는 URL,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스팸 스나이퍼에서 메일을 캡처를 하고 캡처한 메일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추출을 합니다. 네. 추출된 것을 저희 이제 오케이. 분석기 쪽으로 전달해주는. 그 여러 가지 URL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까지는 질환지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 추출된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SK인포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질환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이메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스팸 방지 쪽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기존의 어떤 그 업무 플로우라든지 이런 걸 또 새로 도입하려고 변경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접목이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 APT 인사이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프로세스 좀 한번 짚어보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T 인사이트는 크게 4가지의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메일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부분이 질환지교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해주는 역할은 이제 일단 메일 트래픽을 캡처하는 부분이 있고 스팸 차단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팸 차단 역할과 발신자 검증을 합니다. 발신자 검증 기능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이나 URL 등에 대한 분석 정보들 추출을 분석 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내용을 두 번째 센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석기입니다. 분석기 쪽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석기에서는 그 인포색 내부적으로 관제 고객사들 한 2천여 고객사들이 있는데 그 고객사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 특히 국내의 어떤 리스크에 특화되는 그런 정보들과 서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블랙리스트의 정보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환지역에서 추출한 여러 가지 분석 대상 정보와 지금 이제 인포색에서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정보를 비교하는 그런 로직들 그다음에 악성 코드와 URL 같은 경우 정적 분석 소위 말해서
이제 리포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 분석과 더불어서 네. URL 같은 경우에는 동적 분석도 진행을 합니다. 네네. 실제로 피싱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까지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파일에 대한 첨부 파일에 대한 동적 분석을 별도의 장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상머신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소위 말해서 그 샌드박스라는 기술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분석된 정보들을 UI 쪽에서 관리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드민 뷰를 제공해주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메일이란 게 이게 또 개인적인 또 의미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도.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 편의성도 중요한 건데 그 사용자 편의성하고 이런 거하고의 뭔가 조화 같은 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저희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이 된 게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프라이버시나 또는 기업 뭐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우리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메일과 관련된 APT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안을 적용을 했는데 그 대안이 의도하고 다르게 프라이버시 유출과 관련된 정보와 이슈와 네. 연계가 되는 케이스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면 재정 운용표 개정 과목이라고 제가 샘플로 하나 올려놓은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메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되어야 될 파일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든가 또는 외국계 밴드로 넘어가는 네. 그런 구성들이 실제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게 공유되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EAPT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 자체가 외부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를 완전 해소를 했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가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 네네. 이런 질문 먼저 딱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외국 벤더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EAPT 인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100% 해소를 했다라는 데 큰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SK인포색은 보는 거 아닙니까? SK인포색 이것이. 이게 솔루션 형태라서 네네네. 운영 자체, 그 장비 자체도 고객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고객사에서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포색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하신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기존 보안 체계, 우리 뭐 여러 보안 체계들 수준 높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대응할 수 없냐, 꼭 새로운 거를 뭔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네. 부분인데, APT 관련해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전에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뎁스 깊게 본다고 하면, 피싱이나 스피어 피싱 같은 것들 보통 이제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네. 전달이 되고, 네.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 문서 내에 있는 링크, 그다음에 첨부 파일 자체가 악성 코드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첨부 파일이 실행되면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메일 본문에 있는 이미지들, 네. 이미지도 보면 링크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히든 스크립트라고 해서 뒤에 숨어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악성 코드 다운로드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안 체계, 메일과 관련된 보안 체계는 발신자 검정이라든지 스팸 스나이퍼가 올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실질적인 APT 공격 한 10%, 이것도 이제 좋게 봤을 때 한 10% 정도 방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기존 체계인데, 여기에다가 저희 EAPT 인사이트를 딱 적용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기 동안 보니까 한 7,000건 정도 공격이 차단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 체계로는 탐지할 수 없었던 악성 코드를 분기 한 7,000건 정도, 월로 보면은 한 2,300건, 1단위로 한 74건 정도의 공격들이 차단이 되는 상황이고, 네. 위에 도표가 좀 작습니다만, 도표 차트 중에서 갑자기 피크치를 띄는 그 구간들이 있는데, 네. 저게 5월 12일 날
저희가 보니까 한 2,204건, 2,200건 정도의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변종 로키 랜섬웨어. 요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랜섬웨어인데 네네. 이 변종 로키 그 랜섬웨어가 집중적으로 공격 들어옴에 따라서 이 피크치를 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메일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것도 보면은 소셜 엔지니어링하고 관련되는 게 저기 셉 정보, 네. 다음에 인보이스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해서 메일을 실제로 APT 공격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실제 리포트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UI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암만 분석을 잘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걸 해석을 못 하는데 네. 해석을 못하면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질환주기하고 코어를 하면서 스팸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APT에 관련된 공격들도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차트화한다든지 또는 드릴 다운 방식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쉽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재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을 그러면 이제 EAPT 인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기존 잘 못했던 교육을 활성화시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보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봤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네. 그 사고 사실을 막기에 숨기기에 사실 급급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오픈되는 경우인데 APT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고 사람은 교육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악성 코드가 APT 공격이 탐지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쉬쉬하고 넘기는 거 보안 그 부서에서만 처리하고 넘기는 부분이라 실제로 탐지된 내역들을 사용자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네. 그 사용자가 내가 이런 공격들을 당했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몸소 느끼도록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공격의 패턴 같은 것들을 알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전달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구성원들 사이에 또 서로 이제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실질적인 네네.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EAPT 인사이트에서는 탐지 내역을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이제 통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더불어서 반면에 이래 보면은 관리자들의 리소스도 역시 상당히 경감이 되는 왜냐하면 일일이 파악해서 이걸 전달하고 이거보다는 탐지되면 바로바로 사용자들한테 공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탐지된 내역들이 전달이 되는 자동화돼서 전달이 되는 그래서 관리자의 리소스들도 경감이 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사례들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공유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게 곧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질문에 답변을 좀 받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예. 좋은 질문하신 분 예. 5분 정도 이름을 적어주세요. 답변하시면서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지금 짧고 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노재병님, 예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구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 질문의 요는 차단은 했다. 근데 이게 잘못 차단됐다. 그래서 차단된 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저 기능들은 100% 지원이 됩니다. 네네. 옵셔널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고객 판단하에 차단된 거가 다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메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근데 한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판단해서 얘가 이제 시스템에서는 정탐이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오탐이라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게 마침 또 실제로 악성 코드였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시스템 내부적으로 다 전파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기능적으로는 복구 지원까지 100% 지원을 합니다. 근데 사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가급적 복구 지원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태호님, 이메일로 첨부된 파일 중에 텍스트 문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까지 악성 코드 감염이나 피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HTML 문서, 텍스트 문서에 좀 치중되어 있는데 저희 이메일 그 EAPT 인사이트 제품에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파일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종우님, 24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며 해당 모니터링의 담당자에게 어떤 식으로 경고가 가고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24시간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네. 올려주시면. 예,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당연히 인라인 모드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탐지가 되면 탐지된 내역들에 대해서 관리자한테 노티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근데 이거보다도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되면 그 내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한테 직접 이제 알려지는 그런 기능들이 부가적으로 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감님,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APT 공격을 받아서 이메일이 오염되었다면 얼마 만에 모든 직원이 영향을 받아 업무 중단이 되게 되나요? 그거는 사실 이제 너무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그럼 자료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 이제 공격들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APT 공격이라면 길면은 5년 정도 잠복해 있으면서도 이제 정보를 가져 유출을 하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열님,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이 급증하고 첨부 파일을 통한 변종 랜섬웨어가 극성인데요. 이 APT 인사이트는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짜자작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별도의 메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태프는요, 오늘 게스트 팀장님, 김 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다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나의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님,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해외에서 모르는 메일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내에 이메일 감시 서버가 있어서 악성 코드 메일들은 한번 걸러지는데도 해외 스팸 메일이 매일 엄청 들어오는데 EAPT 인사이트 솔루션은 이런 불법 스팸 메일들을 필터로 걸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이 APT 인사이트 내에는 스팸 기능하는 말씀드렸던 질환지교 스팸 스나이퍼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터링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춘택님은 과거에 비해 산풀 기세가 꺾인 부트킷과 루트킷, 맞춤 악성 코드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형태의 악성 코드를 가공해 사용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금융기관의 고객 공인 인증서를 탈취해서 금융기관의 침투에 마비시키는 형태인데 과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중에 한 가지에만 딱 이제 결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들과 경로들을 막 연계해서 이제 실제로 발생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포센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들을 메일로 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승성님, 웹 탐지와 다르게 메일은 실시간 전송이 중요한데 APT 탐지에 대한 딜레이를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가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딜레이 타임을 2초 이내로 내리는 사이트도 있고 또 그 회사의 정책상 10분 정도 허용을 하는 뭐 기업 문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인데 빨리 한다고 하면 2초 이내, 2초 정도의 어떤 딜레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 APT 공격 순서에서 침투, 정보 수집, 공격인데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보 수집한 후 침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침투 먼저 하고 정보 수집을 나중에 하는 건지. APT 공격 순수가 침투, 정보 수집, 공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침투 앞 단계에 보면 정보 수집이라는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타겟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그 타겟에 대해서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침투시키고 이 침투된 악성 코드가 쪽에서 표현하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침투한 악성 코드가 내부 정보
내부에 있는 예, 자산, 내부에 자산 있는 중에서 자산 뭔가 정보. 가치 있는 자산들 그렇습니다. 특히. 예, 네. 예. 그거를 수집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앞에 침투 앞단에 있는 정보 타겟에 수집은 대한? 특히 이제 예. 사람이라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예. 자기가 침투하려는 매개체, 예. 매개체도 정보 수집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타겟에 대한 정보 수집. 알겠습니다. 예. 자, 심주흠님, 이메일 APT를 외부 내부 메일 연동 부분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예도 있는지요? 이메일 APT를 외부에서 내부 메일 연동 부분에 삽입하여? 이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외부 메일 서버가 있고 내부 메일 서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내 메일하고 뭐 이게 지메일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거? 그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분야에 좀 해당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메일 서버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외부로 사용하는 웹메일 같은 경우, 지메일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인터넷 APT 쪽에서 네트워크 APT 쪽에서 좀 처리해주는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환님, APT 공격에 대한 탐지 목적의 시스템 리소스 사용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및 서버 퍼포먼스에 영향은 없는지요? 별도의 대역폭을 할당해 줘야 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한 50개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에서 별도의 대역폭을 할당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예. 자, 방재중님, EAPT 인사이트 장비는 APT 공격에 대한 시그너처 기반의 장비인가요? 시그니처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행동 기반에 대한 행위 기반의 어떤 방식들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 기반도 적용이 되고 사실 이제 이 APT 인사이트의 한 개의 어떤 방식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네. 구현 가능한 이 분석 기법들, 탐지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통합 분석 예. 플랫폼 거기에 AI를 적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AI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진화하시면서 예. 하시겠지만 AI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시려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 공격에 대한 분석하는 액션들이 현재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시스템에서 좀 처리해 주긴 하지만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공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이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뭐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자동화된 어떤 네네. 예, 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진짜 이 침투인가, 악성 코드인가 네. 이 부분에 AI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렇다 저도 이제 이거 APT 관련돼가 이런 것들 예. 하실 때 그 APT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큰 또 업무가 하나가 이제 그 고객들이 예. 이걸 일일이 분석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이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맡긴대요. 이걸 해달라고. 맞습니다. 예, 예, 자기는 예. 못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 아예 전용 인원을 아예 배치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AI가 뭔가 AI가 중간에서 처리가 되면서 인적 네. 자원에 대한 리소스가 상당히 경감되는 다음에 네네. 정확도가 또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환님, APT 분석 시 오탐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중요한 이메일이 스팸으로 차단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오탐률을 사실 이제 저희가 숫자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SLA에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이 오탐에 대한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9.999%까지 저희가 이제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김태신 같은 경우에 이게 SLA 같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맺어야겠죠. 솔루션을 사게 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네. 김지호님, 기존 시스템에서 인사이트 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매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환경 분석하는데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물론 뭐 고객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을 때 환경 분석하는데 1, 2주 정도 걸리는 거고, 시스템 구축하는 거 시간은 하루 정도, 저희가 뭐 POC 같은 것도 하면 뭐 반나절이면 설치가 다 되고 운영되는 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동환님, 요즘 메일에 의해 랜섬웨어에 많이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메일 자체에서 임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즉 개인이 지속적으로 받는 메일 주소와 처음으로 받는 메일은 임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자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격리. 일단은 이제 격리시켜 놓고 뭔가 확인을 하고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신 것 같은데 사실 메일 쪽에 스팸과 관련된 시스템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이 APT 인사이트와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메일을 갖다가 시스템에서 먼저 받아서 분석이 되고 나서 문제 없는 것들을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30분 저희가 커피 기프트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열님, 얼마 전에 유행한 로키 랜섬웨어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이메일이 여러 계정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APT 인사이트는 분당 최대 얼마의 이메일을 검사할 수 있는지요? 그 시간대에 해당 이메일의 차단과 정상 메일의 전송에 대한 보안은 어떠한지요? 저 분당으로 표현을 하니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납품하는 시스템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리소스, 양, 그거에 의해서 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당으로 할 수는 없지만 40분 정도에 3만 건 정도 이제 분석 작업이 완료가 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학님, IPS 장비가 APT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 못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안 장비들 중에서 APT 공격 100개 전부 다 차단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개중에 몇 가지는 차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또 바이패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안광진님, APT 공격을 다 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의 공격을 막지 못해도 위험성이 지대한데 꼭 필요한지요? 아니면 탐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운영 방법은 없는지요? 탐지율을 높이는 방법들은 저희 같은 벤더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지금 있는 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이제 연구해서 적용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김사묵님, SIM 아까 통합 분석 SIM, 예. SIM과 연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지금 저희 그 SIM SK 인포색 통합 플랫폼 빅데이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AI는 지금 적용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네네. 구축 중에 있는 거고 이 단계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적용되어 있는 SIM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이 금년 7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한수님,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 메일 사용에 대한 탐지 관리 기능도 있을까요? 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APT 영역으로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노수현님, 대량으로 유포된 로키 랜섬웨어 같이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급증했을 때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들에게 별도 주의 및 경고해주는 프로세스가 있는지요? 로키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차단이 되면 차단된 내역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한테 또는 관리자들한테 노티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오인성님,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 압축 형태의 파일이 있으면 그 뎁스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zip 파일 안에 또 zip 파일, 또 그 안에 또 zip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방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식 문제인데 찝을 다 열어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몇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태식님, 아까 그 이메일 중에 APT 공격이 포함된 이메일 탐지율이 10%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야 이 APT 인사이트를 안 썼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기존에 있는 보안 체계를 크게 보면 이메일 쪽으로 크게 본다면 스팸 필터링하는 시스템 또는 발신자 거부하는 시스템 요 두 가지가 다인데 네. 요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 이메일 인사이트, 이 APT 인사이트 제품을 적용했을 때 분기 한 7,000건 정도의 공격이 탐지가 되는 차단이 되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희님, 사례를 직접적으로 공유해서 교육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 사례는 탐지된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탐지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 절차가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일종의 관리적인 보안 정책과 관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적으로 뭐 오프라인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네. 각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 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탐지된 내역들이 이제 공유가 되는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우님, 예상치 못한 메일이 스팸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과 사용자 복구를 위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탐지된 거, 오탐이든 정탐이든 탐지된 거에 대한 복구 기능은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각 회사에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권고를 저희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무님, 기존 스팸 스나이퍼 사용 고객이 만약 EAPT 인사이트를 선택한다면 추가 하드웨어가 도입되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팸 스나이퍼 장비의 교체 혹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가능한지요? 일단은 저희 EAPT 인사이트 제품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팸 스나이퍼가 들어와 있는, 이게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 어플라이언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스팸 스나이퍼와 관련된 부분만 본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관련되는 인터페이스가 탑재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쨌든 들어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되고, 예. 근데 거기서 모듈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비용 같은 것들은 약간 업그레이드 예. 뭐 방식으로 뭔가 예, 할 수도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기존의 스팸 스나이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스팸 스나이퍼 업그레이드와 그다음에 EAPT 장비 같이 구축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우님,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사용하신 사례를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비용 기간 등 포함해서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액적인 부담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EAPT 인사이트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것들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월과금 형태로 이제 작은 이제 금액으로 서비스를 네. 받아보실 수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되는 대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네. 별도의 또 홍보 활동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하는 것도 중소 SMB 쪽에. 손정기님, 신규 APT 공격의 방어 룰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룰 또는 기법들이 있는데 수시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님, 보안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데 디도스, IPS, IDS, 이 아파트 중에 이 APT 중에 하나만 도입한다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주관적인 답변이라도 해주십시오. 목적인 것 같습니다. DDoS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EAPT는 악성 코드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거고 IDS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수준이고 IPS 네트워크 쪽을 보는 건데 제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고객사에서 각 공격의 특징들을 보셔가지고 가장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현무님, 백신에서도 탐지되지 않는 언노운 악성 코드가 첨부된 해킹 메일이 유입되는 경우에 이 APT 인사이트 솔루션에서 차단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고객사 분들께도 대단히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 네. EAP 인사이트에서 탐지된 악성 코드와 관련된 정보를 백신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백신에서 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운영자분들은 요 악성 코드를 백신 회사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백신 회사에서 뭐 짧게는 뭐 SLA가 맺어져 있을 것 같은데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뭐 2,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패턴이 백신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EAPT 인사이트에서 먼저 탐지한 정보들을 백신 회사로 줘서 최신 패턴들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요런 이제 상호 보완적인 액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빈님, SK인포스에게서는 화이트 해커가 있는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고 몇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수십 분 정도 계십니다. 네. 자, 윤태호님, EAPT 인사이트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비 헬스 체크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거는 메일로 네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잘하신 분 5분 예.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답. 네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놓치셨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예. 보면
네. 이종호님, 네. 방재중님, 네. 김태식님, 네. 이현무님, 네. 김경환님. 네. 예, 이렇게 자, 5분. 이종우, 예. 방재중, 김태식, 이현무, 김경환님 요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문에 마저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네. 아, 예. 이렇게 어디 가서 발표하시고 질문 이렇게 많이 받은 적 없죠? 아, 예.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 보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바빴는데, 네네. 오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따로 또 불러주시면,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엔딩 하실 건 없습니까? APT 공격 참 고민입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고민들 저희 인포세크하고 한번 SK 인포세크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이나 질문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게스트분의 좋은 관점도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1시간이지만, 수백 명이 모인 1시간은 수백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수백 명의 관점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토크하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